다문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주 발표를 진행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다문화 사회와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접목시켜 보았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제주도의 특성을 발표하면서 제주도가 여성이 이런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교수님의 코멘트로 여성이 가지는 그런 여성들만의 문화가 다문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결과, 저희도 지금 여대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몽골도 모계중심 사회가 계속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마지막 여인족이라고 불리는 모수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생겨난 여자들의 특징적인 문화가 다문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몽골의 여성들을 살펴보시면요. 몽골은 고대시대 때부터 고비 사막 지역에서 가족, 친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때 부족 연합 형태를 띠고 있던 그 나라 부족 생활을 했었는데, 징기스칸이 등장하면서부터 대국을 건설하게 됐어요. 그 부족들을 통일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으로 인한 남성들의 부재가 모계중심 사회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정 안에 남자들이 없고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 내 책임을 여성이 지키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몽골의 여성들은 강인한 성향이나 가정의 중심이 되고 책임감이 강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여성들을 보시면, 중국은 처음부터 북의 중심 사회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에서도 처음에 시족사회, 부족사회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중심된 사회가 늘 있었는데, 중국도 그래 왔었어요. 이러한 고대 상황을 장자가 다음과 같은 글로 묘사했는데, 많은 글이 되어 있지만 원시시대의 중국 자체가 촌락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모계중심 사회로 목권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에 유교적인 영향이 많이 되어서 부대사회로 이동이 되었지만, 중국에도 부대사회에서는 목권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1500년 전부터 계속 모계사회를 이어온 윤남성의 모수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모수족은 마지막 여인국이라고 할 만큼 여성으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현대 사회는 현대 동양의 사회는 부계 중심 사회로 많이 이동해왔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부족에게도 부계 사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인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직 모계 사회가 이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 운남성의 모수족은 모계 사회인 만큼 현재까지도 어머니나 할머니가 최고의 권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도 여성이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지금 현대 동양 사회에서는 좀 인식하기 힘든 점이,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이후에 남자와의 관계를 굉장히 자유롭게 갖고, 그 과정에서 여자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남자를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자식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누가 자기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자들이 관계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심해져서 과거에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주에도 여성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문달 할망이나 김만덕, 해녀 등으로 살펴보았듯이 제주의 여성들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출육금지령을 받았었는데요. 이 출육금지령은 여자들을 인질로 삼아서 제주도에 있는 그 인구들이 육지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정된 법이었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주게 되었지만 사실 그 제주도 자체가 농사가 짓기 쉬운 편도 아니고 한데 이러한 육지로의 이제 방출이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 여성들이 생계를 위한 지혜로움 그리고 강인함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육지에 대한 갈망이나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이 당연히 있었겠죠. 갇혀있고 타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250년 동안 출nhập 금지가 시행됐던 250년 동안 김만덕만 왕명을 받아서 육지에 한번 가본 게 전부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면서 출nhập 금지령도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제주 여성들의 육지로의 진출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목적은 생계 유지나 직업에 대한 목적도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낯선 세계 경험해보고 싶고 라는 많은 목적들이 결합되어서 육지로의 진출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구가 열림으로 인해서 응축된 제주도 여성의 도전정신이나 강인함이 진취적인 성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숙명여자대학교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가 계속해서 밀어오고 있는 슬로건이 맨 위에 있죠.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이건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여성 리더로서 우리 숙명인들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담겨있는 슬로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새로 나오게 된 3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남보다 강하다, 남들에게 낫다, 남다르다라고 할 때 이 남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숙명인이 아닌 다른 대학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남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여대다 보니까 여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게 여대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게 학교의 목표와 맞는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의 목표와 맞게 보다 진취적이고 감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근면한 특성을 가진 여성의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지니는 특별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징이 당연히 있죠. 보다 감성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도 강하다는 면이 있고 또 이 안에서도 충분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인하기도 하고 책임의식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여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차별과 편견으로 시작된 불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들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회에 같은 공동체라고 여기기만 한다면 이렇게 그들을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한 차별적인 인식이나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제 다문화 사회의 문제들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감성적인 생각과 공감 능력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진취적인 자세와 강인함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에 앞장서며 이로 인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중심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들이 여성으로서 그 사회의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가지는 특별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21세기의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